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오다 보니까 화장실에 좀 들렸습니다. 네. 휴지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요. 그 네. 화장실 변기 옆에 있는 휴지통이 사라졌어요. 이제 사용하신 휴지는 변기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 예전부터 이 변기 옆에 화장지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약간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외국에는 못 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옆에 휴지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기가 깨끗해도. 그렇죠. 휴지통에 그 변을 닦은 화장지가 있으니까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시행 초기 언론에서 보면 뭐 부작용은 많아요. 네. 여전히 뭐 변기가 하루에 몇 번이 막히니 어쩌니 하지만 이게 정착만 되면은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 개선에 분명히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영자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왜 외국에 가면 쓰고 나신 휴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한국만 꼭 휴지통에 넣어주세요로 돼 있냐라고 해서 이게 대히트를 친 기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문제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하수 처리 시설 규격만 제대로 갖추면은 휴지 변기통에 넣었다고 해서 변기 막힐 일도 별로 없대요. 변기에 벽돌이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시행한 지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휴지를 변기에 넣어야 되는데 밖에 놔두는 거예요, 휴지통. 맞아요. 네. 그러니까 휴지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 버려놔가지고 그렇죠. 관리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진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 의식이 바뀌기까지 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쓰레기통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쓰레기통이 없는 화장실이 더 청결한 화장실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정착돼야 할 문화인 것 같고요. 우리 모두 좀 휴지 외에 쓰레기는 화장실에 안 버리는 문화를 맞아요. 좀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죠? 네, 당연한 건데. 네.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생이라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리가 이 화장실이 좀 관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항상 이게 걱정이 돼요. 몰래카메라. 몰카. 왠지 왜냐면 맞아요. 언론에서 들은 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의심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나는 볼 일이 급한데 가만히 있어봐. 몰래카메라부터 찾아봐야지. 이럴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볼 일 다 보면 그냥 집에 가지 뭘 또 그렇죠. 거기서 또 찾아보겠어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좀 급해도 먼저 대강이라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의문의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잘 보신다. 난 처음에는 못 이게 이게 휴지거리를 만들려고 한 구멍인가? 열쇠를 하려고 한 구멍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문의 구멍들이 뚫려 있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카메라 나오지 않을까? 위로, 아래로 한 번씩 살펴봅니다. 저도 평소에 사실은 뉴스 보면 괜히 네. 불안해서 그때만 잠시 이제 있나 이렇게 살피곤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까먹고 그냥 이용하곤 맞아요. 하거든요. 네. 좀 진짜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는 꼭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어떻게 맞아.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몰래카메라를 근절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이지성 기자님 말처럼 뭐 구멍이 있나 그렇게 살펴보기 좀 사실 그 힘들거든요.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남성들은 그런 고민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뭐 구멍이 있으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뭐 카메라 걱정 안 하는데 여성들 정말 많이 고민하는데 요즘 소형 카메라 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요. 맞아요. 또 유포되는 경로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몰래 카메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몰래 카메라 범죄 확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한번 논의해 봅시다. 논의되죠? 네. 어떤 법 봐야 됩니까? 어떤 법? 네, 이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찍는다. 성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지요. 네. 2010년 4월 15일에 제정된 성폭력 방지법과 성폭력 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두 네. 가지 법들을 볼 건데요. 성폭력 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고요.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절차상에는 어떤 특례를 둘 것인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몰래카메라의 제조, 판매 등과
등과 관련한 이 법도 살펴볼 거고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소위 그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기기의 제조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뭐 판매 이런 규제가 사실은 미흡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 제정을 위한 발의안이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요. 2004년 1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법들 20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폭력 방지법 먼저 보면요. 네.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 2건이 처리되고 7건이 계류 중입니다. 처리된 내용은 성폭력 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 출동 의무 등에 대한 것이고 네. 계류 법안 중에 몰래카메라 관련된 게 2개 있대요. 다음으로 성폭력 처벌법은요. 현재까지 총 45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 10건이 처리되고 3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법안의 대부분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장소의 확대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계류 법안 중에는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것들이 9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법인데요. 총 8건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1건은 통과가 됐는데 7건은 계류 중입니다. 그중에 3건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앞서 이제 우리 공중화장실 몰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남성들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 걱정은 사실 별로 없는데 제 아는 사람도 이분 한국인인데 네. 이슬람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쓰고 이렇게 막 그 화장실을 가고. 아니 저도 그 생각을 네. 했어요.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은 없다면 네. 이거 뭐 얼굴 가리는 방법밖에 뭐 더 있겠네 그렇죠.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게 작년에 한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공중 화장실을 비롯한 공중 장소에 갈 때 아예 얼굴을 스카프로 가린대요. 아, 히잡 같이? 네, 그래서 어딜 가도 이제 몰래카메라 피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내 얼굴을 가리겠다. 라는 정말 웃지 못할 소식이 진짜 전해졌습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멍 있죠. 네. 정말 그러냐고 하시겠지만 이거 막기 위한 몰카 방지 스티커도 인기랍니다. 이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작해서 배포한 건데요. 화장실 벽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 칸막이 네. 그런데 작은 구멍 같은 거 뚫려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거 막고 올릴 거라고. 스티커로 막고. 네, 구멍을 네. 막을 만큼 작은 스티커입니다. 이야. 사회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 왜 전기 충격기 이런 호신용품이 부티나게 팔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몰카가 요새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10,000원에서부터 한 20만 원까지 하는 이 휴대용 몰카 탐지기가 굉장히 몰카 탐지기요? 네, 그런 게 휴대용 나올 법했어요. 몰카 탐지기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물론 탐지를 하진 못하겠지만 그걸 써야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사실 스티커니 뭐 몰카 탐지기니 뭐 이런 거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본 적은 있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스티커 있잖아요. 네, 요즘 엄청 젊은 좋아하죠. 여성들이 이 문구점에 들러서 이 작은 스티커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품귀 현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진짜 이거 언제까지 스티커 붙이고 뭐 이렇게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 범죄 자체를 근원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이런 말이 되네요, 상황에서요. 이게. 네. 지금 현행법은 사실 이 몰카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그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거 네. 거기까지거든요. 그럼 이거 뭐 처벌 가지고는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중요하죠. 이 네. 예방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몰카 범죄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공중 화장실에 카메라 녹음 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이건 뭐 네. 당연한 내용이고요. 시군구청장이 매월 1회 이상 이 몰카 설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요. 작년 9월 26일에 박성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동민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인데 그것도 비슷한 거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실제로는 공중화장실에 더 많은 몰카가 설치돼 있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래도 확인을 누군가 해주는 주체가 있다라 그러면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양 변호사 말씀대로 이 몰카 가장 큰 위험이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됐는지 타깃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자, 특히 이제 여기 말씀하신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걸 좀 확인을 해준다 그러면은 안전의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확인을 한다 그러면 몰카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더 못하겠죠. 그렇죠. 의식하게 그렇죠. 되겠죠. 발각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음. 더 그럴 텐데요. 근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저도 이제 걱정이 이게 분명히 전문 장치가 탐지기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그 탐지하는 그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도 한번 또 걱정이 그렇죠. 되고 보니까 이게 이 관리자가 설치하긴도 월 1회가 아니라 뭐 20회, 30회, 10회 뭐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그걸 과연 어떤 인력이 여기 이게 그런 데서 할 그러네요. 수 있을지가 몰카 뭐 탐지견 이런 거 개가 좀 그 걔는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또 훈련시키고. 네. 어렵네요. 저희 그 취재 기자들끼리 이제 뭐 영상도 많이 공유하고 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몰래카메라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있잖아요. 불법 유포가 잘 되는 네.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들의 공중 화장실이 이제 키워드로 되어 있는 영상들이 꽤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의안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규제를 좀 넓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요새 몰카 범죄가 사실 공중 화장실에서만 특정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범죄가 2006년에 517건에서 2016년에 무려 5,100여 건으로 5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와. 너무나 진짜 폭증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가깝게는 지난 1월에요. SNS 목격담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50대 남성이 옷과 가방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네. 수도권 지하철에서 이제 여성들을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 붙잡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그날 찍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수백 개의 사진과 동영상 몰래 찍은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카메라가 돼가지고 막 찍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충북 제천의 한 커피 전문점 화장실에서도 몰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에 발견된 몰카가 특이하답니다. USB 메모리형. 그렇게 카메라가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 결과 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 촬영된 건도 여러 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예. 또 과거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 회사원이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SNS 괴담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무슨 그렇죠.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이런 데서 발견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맞아요. 네.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밖에서는 용변을 못 보겠어요. 그래, 안전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참아서 집에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찍든지 말든 상관없습니다. 찍으세요.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는데 큰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샤워하는 모습이라든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찍혀서 야 이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이거는 저 그 사람 만약 걸리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지식 막 다 동원해서 고소 고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래 이렇게 내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돼가지고 다수가 클릭해서 본다면 너무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화장실 뭐 이런 데서 많이 찍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대부분 이제 성장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네. 이 몰카 피해자들이 자기가 당한 걸 알지만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성범죄 피해자다 보니까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지자랄지 시스템이 좀 피해자 위주로 좀 개편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네. 특히 아까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짧은 클립이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 개를 붙여갖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일전에 방송에서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인터넷에 제 과거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공개가 되어서 이쁘더라고요. 그게 참 제 눈은 예뻐 보이지 않아서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몰카는 아니었고 이제 흑역사를 이제 지우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과거 사진을 지워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실제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얼마나 드나? 또 이게 진짜 지워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뭐 수백만 원이다. 근데 이게 지워진다는 확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제가 일일이 찾아내서 지웠습니다. 직접 지었습니까? 셀프 지웠습니다. 삭제를 하셨군요. 네. 지금 양 기자 얘기한 업체들이 소위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세탁소라고 표현을 해요.
유포된 영상을 찾아서 지우고 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면서요. 작년 기사인데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라든지 내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라면서 신고된 그 건수가요 15,190건이래요.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것도 중에서 실제로 삭제 조치된 건수는 3.7%일 거의 거예요. 없네요. 거의 안 되는 네. 거예요. 이게 한번 웹에 뜨면 이 유포되는 속도가 뭐 어떻게 따라갈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지우고 싶겠지만은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나 혼자 못하니까 사설 업체에 맡기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비용 들고 이 고액을 들어서라도 지워주기라도 한다면 그렇죠. 예, 맡길 수 있지만 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 기자님도 확답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돈으로만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몰카 찍혀서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유출된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지우는데도 내 돈 들여가지고 지워야 되니까 이게 정말 스트레스인데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발의된 발의안이 있습니다. 네.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정보통신망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게 된 그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네.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그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고요. 작년 11월 8일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으로 전해철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도 있는데요. 내용이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촬영물 삭제비를 본인이 직접 지불한 다음에 범인을 검거해서 그 다음에 돌라 왜 내를 찍었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다이렉트로 범죄자가 삭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몰카 대응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초기에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퍼지기 전에. 네. 근데 막 스트레스 받아 있는 피해자가 이거 알아보러 다닐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 정말 마련이 돼야 되는 법안 같아요. 이 늘어나는 몰카 범죄도 문제지만 몰카 범죄 재범이 더 심각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요,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횟수가 2회 이상인 피고인들이 53.8%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재범의 범행 횟수를 보면 10차례 이상도 많았는데요. 254건, 심지어 100차례 이상도 37건이나 됐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하던 사람이 계속 하나요? 이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범 제보 방법듯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무슨 소리를 이렇게 나쁘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이 앞서 소개한 기간 동안의 판결 중에 216건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 결과 10건 중에 7건 이상이 벌금형이나 그냥 집행유예형에 그쳤는데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퍼센티지는 77%, 그리고 집행유예가 17%예요. 그러면 실형이 선고된 건 얼마나 되느냐? 9%입니다. 단 20건에 불과했다 네. 그래요. 사실 뭐 제가 이런 사건들을 맡기는 많이 맡아봤어요. 찍지는 못하고요. 찍지 않죠 당연히. 범죄를 이제 맡아봤는데 제가 했던 사건은 지하철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찍은 거예요. 몰래. 네. 몰래는 아니고 대놓고 찍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것도 뭐 그때 벌금을 선고를 받았고 또 사건은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인데 거기서 남자 화장실에서 여성 화장실로 찍었던 사건인데 다 벌금 선고를 받긴 했는데 너무 처벌이 약해요. 저는 맞아요. 항상 저는 그 처벌을 이-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로서 네, 아니, 저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약해요. 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누가 나는 이거 정말 찍히기 싫고 네. 다른 사람한테 이게 공개되기 싫어하는 내 모습인데 내 허락 없이 몰래 찍었다. 네.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한테 유포했다. 그 특히 찍힌 모습이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흉한 모습이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유포는 또 어느 범위까지 유포가 되는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끔찍한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 크고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이 피해자 뭐 가해자가 벌금 얼마 받는다? 나한테 뭐 위자료 뭐 한 1,000만 원 준다? 아무 회복 안 됩니다. 이미 내 얼굴은 팔릴 대로 다 팔렸고 내 사생활대로 다 늘어났고 다 드러났거든요. 저는 정말 엄벌을 쳐야 돼요. 찍은 사람 정말 엄벌을 쳐야 되고 유포한 사람도 똑같이 엄청 엄벌을 쳐야 된다. 본 사람들은요. 시청자들 뭐라 하죠? 시청자.
아, 몰카. 몰카 동영상을 본 사람들. 몰카 동영상을 네. 본 사람들이요. 또 처벌해야죠. 자기가 자의로 본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생 기자님, 예. 이 몰카 다들 오늘 진짜 몰카 얘기하니까 우리 패널 네 분 다 네, 화가 막. 많이. 근데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이생 근데 기자님. 몰카라 단어 자체가 어떤 인상이 좀 있으세요? 이게 좀 몰래 찰칵찰칵 약간 이런 느낌? 옛날에 네, 이경규 씨 맞아요. 몰래 카메라 했잖아요. 그냥 장난친다 맞아요. 그냥 이런 수준 네. 가볍게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서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많이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언어가 오히려 그 행동을 규정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불법 촬영 행위랄지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부르자는 바꿔야 예, 된다.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를 인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따라야 된다는 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그냥 장난치는 네. 것처럼 보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걸리면 삼족을 멸하는 촬영,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 실제로 국내 언론에서 몰래 카메라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1991년도부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경규의 몰래 카메라. 몰래카메라. 이게 흥행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카 이렇게 하게 된 건데 하루에도 몇 건씩 수많은 정말 몰카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종 예능에서는 또 워낙 이제 관찰 카메라가 맞아요.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웃음의 수단으로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범죄를 얘기할 때 몰카 범죄 이거보다는 좀 더 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싶어요. 촬영, 범죄 촬영, 네, 불법 촬영. 불법 뭐, 촬영. 불법 촬영. 진짜 뭐 시대가 변하고 지금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처벌 규정도 저도 이제 우리 임박을 변호사나 양질 변호사처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말고 해외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보건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인데 미국인 25명 중에 1명이 허락 없이 배포된 누드 사진으로 피해를 입거나 혹은 누드 사진을 배포하겠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요. 진짜 많네요. 진짜 많은 거죠. 깜짝 놀랐는데요. 각 주별로 물론 처벌 수위는 다르지만 처벌 수위도 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당연히 처벌해야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네.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미국에 제가 사례를 보니까 성범죄, 특히 촬영 이런 범죄에 대해서 되게 엄중한데요. 이 최근에 사망했던 미국 배우입니다. 이 미국 배우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원래 7년 징역을 받을 예정인데 뭐 죽었기 때문에 뭐 그걸 받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미국은 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반대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목격한 거는 네. 남편하고 둘이 같이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남편은 서 있었고 저는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제 옆에 있는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그 스커트, 미니 스커트 약간 안쪽이죠. 그걸 계속 찍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핸드폰을 보는 척하지만 그 화면은 어머. 앞에 여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그걸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보이죠 이게 네, 보이죠. 네, 옆에 보안 있으니까. 필름이 없으면.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네. 좀 싸움이 날 것 같기도 해서 이 남편더러 그 여성 앞에 가서 서라고 이렇게 남편이 뭘 해라? 남편이 앞에 가서 서라고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노출이 어머. 되고 있는 이거 그냥 몰래 찍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네. 거 아닐까 싶기도 들고 또 어떤 형태 이게 성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범죄인데 범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찍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범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굉장히 또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캐나다와 스코틀랜드도 좀 비슷한데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또 복제하게 되면은요 최대 5년의 그 징역형에 처한다고 해요. 이게 리벤지 포르노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 뭐냐면 원래 이제 남녀간에 이제 그걸 찍어놨다가 나중에 헤어지게 되니까 그 남자가 복수심으로 그걸 유포를 하는 아유 거죠. 못났다. 못났다. 아유, 못났다. 못내미. 그래서 2014년 11월부터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몰래카메라 범죄,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이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이제 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유포가 되면 사실은 이 특례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에 본인을 사실 찍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찍든 남이 찍든 사실 일본의 그 리벤지 포르노법처럼 그렇게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내를 찍었다. 이게 좀 이상하기도 이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비공개로 올려도 네. 나중에 막 해킹돼가지고 유출되는 건들 그렇죠. 많잖아요.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그래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어쨌든 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범죄 그렇죠. 측면도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죠. 네, 지금 앞에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행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어서 유포하면은 성폭력으로 처벌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찍어서 유포해도 나를 찍어서.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로 2016년 9월 10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찍어서 유포하면 그것도 성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찍어서 하는 리벤지 포르노를 막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유포하는. 유포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로가 확인되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은 몰카 피해자료라고 해도요. 판결은 좀 제각각이에요. 네. 이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원피스 차림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20대 여성의 전신을 촬영했어요. 몰래. 아까 그 사람이네요. 유죄죠, 유죄. 예?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유죄인 것 같은데. 건가요? 당연히 유죄 같은데. 저는 제가 변호했던 사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무죄를 상당히 주장해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네. 유죄를 받았긴 했는데 아, 좀 그래요? 애매하긴 근데 하죠. 이 사안에선 제가 소개해드린 네. 이 사안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노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냥 전신을 그냥 살짝 찍었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아니, 노출이 심하지 않으면 꽁꽁 싸매면 그러면 아니라는 거. 또 흥분하게 되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대체 어딜 찍어야지 뭐 특정 부위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양지인 변호사 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다가는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제로 판례가 있었는데요. 네. 지하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가슴 부위, 가슴골을 크게 이제 확대해가지고 촬영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명백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노출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했다라고 그래서 유죄를 받았어요. 아니 이거 진짜 코에 걸면 코골이고 정말 귀에 안할 걸면 수가 귀걸이고 없어요. 그런 네. 거 아닌가요? 정말 어떠한 상황이라도 좀 안 찍힐 권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참 우리 이쪽 변호사들하고 이쪽 기자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사례를 좀 얘기 들으면 또 기분이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쪽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의 전신을 촬영했는데 전신을 찍은 거는 성적 수치심이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죠. 그래서 무죄라는 판결도 있었죠. 이게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라고 이제 그렇죠. 이제 돼 있다는데 그 도대체 어디예요? 정말 주관적인 사람만 달라요. 거 손목이 아닌가요? 성적 네. 수치심 야기된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판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또 이게 또 판사가 이걸 이렇게 판결하는 건데 딴 사람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꼭 그런 어떤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그냥 갑자기 내 얼굴 찍어서 유포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안 그러니까요. 좋거든요. 네. 흑역사가 이제 형성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도찰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이 카메라 기술이 워낙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찍히는 것도 알 수도 없거니와 앞서 변호사님들이 사례들을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범인들이 이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냥 일상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봅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특정 여성을 어느 부위를 특정해서 찍은 사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참 뭐 저는 뭐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뭐 해변가 같은 데 사진 찍다 보면
부득이하게 찍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판례에는 성적 상징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적 상징성이 드러나지 않는 부위를 촬영했을 때는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원이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또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고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카메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러니까 몰래 찍는 경우요. 특정 신체에만 국한해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보다 네. 이 사진을 찍는 자, 촬영하는 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촬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어떠한 의도, 즉 성적 대상으로 해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자. 해서 작년 9월 7일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맞죠. 부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성적 수치심, 성적 상징성 따지지 않고 일단은 어떤 그런 전신이든 어디든 촬영을 동의받지 않고 찍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가실로 찍지 않은 이상은 처벌한다. 이렇게 되면 뭐 앞으로 논란은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그 이제 처벌되는 범위가 늘어나긴 하겠죠. 네. 근데 여전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 대상으로 해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성적 대상으로 해서 촬영하는 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등이라든지 뭐 등?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고서는 아, 이거 성적 대상으로 촬영을 했나 아니냐 좀 그렇죠.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 어쨌든 그 사람의 주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성적 대상으로 찍은 경우에 처벌한다고 해서 좀 이 판단 범위를 좀 넓힌 것 같긴 하지만은 여전히 논란은 끊임없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하고 여기에다 더해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 중에 네. 몰카 범죄가 재발률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요건 해결 방법이 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발의된 법안도 있기는 합니다. 이 반복성이 높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이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자라는 건데요. 작년 7월 11일에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습범하고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한다. 이 법안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좀 이제 좀 마음이 좀 풀립니다. 네, 이 법안 이게 통과되면. 통과된다면 상당히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네. 현행법을 보니까 아직도 미흡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된 개정안들 꼭 좀 통과가 됐으면 통과돼야죠. 좋겠고요. 네. 더불어서 이 불법 몰래카메라 유통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대책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카메라 이제 모두 카메라는 제작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카메라 제작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뭐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그 기술이 나쁜 곳에 이렇게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날로 이렇게 교묘하게 개발되고 있는 몰래 카메라의 어떤 그 유통을 철저하게 막는다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이제 국정감사 때 몰래 카메라를 갖고 왔던 한 의원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모자에도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안경에도 있기도 하고 무슨 미션 임파서블 영화 같아요. 볼펜 같은 데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건 차치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몰래잖아요. 맞아. 네. 알려주는 카메라, 몰래 카메라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티 안 나는 최신형 신종 몰래 카메라가 한 해에도 한 40개 넘게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이게 자료로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전파 인증을 받은 변형 카메라 종류가 163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준 한 해 평균 따져보면 한 40건 정도 된다는 네. 거고요. 이게 등록된 것만 분석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암암리에는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몰카가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야. 그렇죠. 여기서 변형 카메라라는 게 이제 전파 인증을 받을 때 기자재 명칭에 뭐 안경, 시계, 볼펜, 거울 같은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제품을 말하는 건데요. 현행법상 변형 카메라의 제작이나 판매나 유통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저렴한 가격에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구입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몰카라고 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십 수백 개의 몰래 카메라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외투 단추에 이게 몰카가 지금 사실 있어요. 이렇게 찍을 거예요.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몰카고, 추가로 만약에 비용을 지불한다면 본인이 쓰는 물건에 카메라를 장착할 수도 어머. 있다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카메라 형태가요. 네. 얼마나 정교한지 국회에서 또 이 몰카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까 네? 앞서서 아. MC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국감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국감장 곳곳에다가 몰래카메라를 미리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이제 비춰주시면서 이것도 몰래카메라였다. 이것도. 근데 탁상시계, 물병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이것도 카메라입니다. 이것을 내리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진선미 의원이 아마 했을 걸로 생각이 나는데, 물병 같은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네. 탁상시계 상상도 못하고 싹 다 찍히고 있고 녹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자리에 있던 그 경찰청장도 있었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게 더 충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 보통 예전이죠. 물론 예전에 취재를 할 때 좀 어려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네. 몰래카메라를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뭐 독수독과의 원칙이라고 해서 뭐 증거로는 채택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체 우리 사회에서 몰카가 필요한 곳이 대체 어디일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몰카가 없지 필요한 않을까요?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좀 넓게 보면 몰래 카메라가 사실은 길 가면서도 몰래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뭐 몰래 카메라 보기는 했지만 CCTV 같은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서울 시내를 500m만 걸어간다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다 그러거든요. 또 집안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던 카메라.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만큼 혜택을 보지만 또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고 또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에 범죄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전파법 관련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이게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규제할 근거가 없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말 범죄 아니면 쓸데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뭐 허가제나 등록제 같은 거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요. 앞으로 이런 변형 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배포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변형 카메라의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8월 11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위장 카메라에 등록제를 도입하자라는 법안으로 작년에 12월 28일에 지금 발의가 됐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16,000명의 시민, 우리 계속 소개했죠. 국회 톡톡에서 참여한 법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 4월에 디지털 성폭력 고발 단체인 디지털 성범죄 아웃 이 단체가 네. 시민 입법 플랫폼 국회 톡톡에다가 이 몰카 판매 금지법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그 당시에 16,000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진선미 의원이 내가 입법화를 꼭 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수의 시민들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자고 또 허가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진선미 의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바로 입법화했는데, 자, 등록, 허가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몰래카메라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무분별한 몰래카메라가 어느 정도는 줄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늘 보아왔듯이 법이 어떤 규제를 하면 그 규제를 피하는 또 꼼수들이 또 생깁니다.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맞는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등록제나 허가제를 운영할 때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이 잘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건 일단 이제 허가된 것 이후는 그래 관리 잘 된다고 네. 칩시다. 근데 이미 유통된 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몰수시켜야 됩니까, 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기술적으로. 네, 네. 이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몰수도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그걸 샀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에 이용할 법은 맞아요. 없으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이 드론 카메라나 그 웨어러블 카메라 같이 이동형 촬영기기로도 맞아요. 몰카 범죄가 많이 아.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성이 창을 이제 환기를 위해서 딱 열어놨는데 목인가요? 벌떼나 모기가 지금 달려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드론이라고. 드론에 촬영 기계를 달아놓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잖아요, 드론은. 그래서 이걸 사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드론이 자신을 몰카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끔찍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그러네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법이 정말 빠르게 뒤쫓아가야지 안 그러면 그 구멍이 생겨서 정말 피해자들만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기존 법을 좀 보완해서 개정을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제 촬영기기가 뭐 지금도 다양하지만 네.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거고요. 촬영기기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촬영해서 뭐 추억을 남기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뭐 하루에 몇 네. 번을 촬영을 하는데요, 아이 네. 때문에. 이제 다만 이렇게 촬영은 반드시 타인을 찍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초상권이나 아니면은 사생활의 자유를 그 어떻게 침해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 기기에 관해서 특히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기들,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동형 촬영기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세부적 내용은 조금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몰래카메라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통통 법률에 놀자라면서 가장 좀 위협을 느꼈어요. 저희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닌데 남자들은 왠지 범죄자 같고 여성들은 왠지 피해자 같다는 그런 느낌 들고 그런 이 세 경우가 분이 많죠. 지금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데서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닌데.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오늘 진짜 양윤선 기자 계속 제일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MC님 예. 범죄자는 아닌데 저희 여성 패널들이 잠재적 피해자는 맞거든요. 아, 그건 맞네요.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몰래카메라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앞에 양지민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네. 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고발 단체예요. 디지털 성폭력 예, 고발 단체. 그러니까 성범죄도 이제 디지털이 그만큼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법이 진짜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사실 몇 년 전에 몰래 그 워터파크에서 찍었던 그 가해자는 그 범죄자는 여성이었어요. 네. 그리고 남성 피해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남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몰래카메라를 막으려면 그러니까 예방부터 처벌까지 순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방을 하려 그러면 이 카메라가 막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등록이나 허가를 통해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소리 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찍힐 때 요새는 또 새로운 앱이 있어가지고 무음으로 네. 찍을 수 있거든요. 그냥 찍을 때 너 찍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소리 들릴 수 있도록 그거를 만약에 빼버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몰래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걸렸다면 처벌하고 유통까지 됐다 그러면 정말 억대의 정말 3족을 멸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예방부터 처벌까지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 IT 강국이 좋게 쓰여야 되는데 그걸 못된 방법으로 못된 방식으로 범죄에 쓰인다. 이거는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남성으로서 저도 찍힌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네. 오늘 몰래카메라 얘기를 했지만 몰래카메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속담 하나를 좀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몰래 찍은 영상은 범죄물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